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전국 유소년 풋살 대회를 개최하면서 지역 교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교회 내 어린이 프로그램이 부족한 현실에서 풋살 대회가 침체하는 주일학교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종교 시민사회 단체들이 정부의 대일 외교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시간에는 과거 민주화 운동과 통일 운동 등에 힘썼고 최근엔 생태 문화와 기후 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 향림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교회 밖 다양한 놀이 문화가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활동이 빈약해졌는데요. 예장합동총회가 전국 유소년 풋살 대회를 개최하면서 지역 교회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야외 풋살 경기장에서 열린 유소년 풋살 대회.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무색할 정도로 아이들의 몸놀림이 빠릅니다. 경기를 기다리며 작전을 짜는 팀도 있습니다. 항상 삼각형을 만들어야 돼. 삼각형을 만들어야 돼. 항상 알았어? 예장 합동총회가 총회장배 전국 유소년 풋살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35개 교회에서 70개 팀 650명의 초등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지난 6월과 7월 권역별 대회를 거쳐 33개 팀이 중앙대회에서 기량을 겨뤘습니다. 교회 끝나고 연습 많이 하고 평일에도 저녁에 만나서 연습했는데 좋은 결과 얻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전국 유소년 풋살 대회는 지난해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갈수록 침체하는 주일학교에 새로운 활력과 전도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축구는 단순하게 축구가 아니라 아이들을 견인할 수 있는 문화적인 귀한 채널이 됩니다. 그래서 축구를 통해 우리 주일학교가 붕발전하는데 일조하는 그런 은혜도 있을 줄로 믿고 또한 실제로 열매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지역교회들 입장에서 축구는 아이들과의 접촉점을 만드는 좋은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모여서 운동하고 그리고 대회 참가하면서도 저녁마다 모여서 또 연습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되고 또 부모님들은 또 이제 교회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데리고 육지까지 가고 하니까 또 그 마음에 또 이렇게 좋아하시는 마음도 생기고. 충남 내포 우리교회는 지난 1년 동안 축구를 통해서 22명의 아이들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친구들을 이렇게 전도해 오도록 그렇게 해서 한 5학년이 10명 전도했고요. 5학년부에 6학년부가 8명 전도했고 4학년부가 4명. 우리 축구팀에 들어오게 해서 같이 이제 뛰면서 그렇게 이제 한참 지나다 보면은 전도가 쉽게 이제 그게 됩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뙤약볕이 내리쬐는 한낮에는 경기를 피하고 대신 말씀 집회를 열어 영육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췄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이길 수 있을까요?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나머지 일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교회 밖 놀이 문화가 다양해지면서 교회 안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빈곤해진 요즘 풋살 대회가 침체하는 주일학교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이어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종교시민사회는 광복절을 앞두고 해결되지 않은 식민지배 청산 문제로 여전히 온전한 광복을 맞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오요셉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종교시민사회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자발적 친일 매국 외교라며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한일 역사정의평화행동과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종교시민사회와 야당 의원들은 8.15 각계 천인 선언을 발표하고 대일 굴욕 외교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제 변제안으로부터 시작해 독도 영유권,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일본군 위안부,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문제 등을 모두 친일적 시각에서 수용해오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들은 특히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국가교육위원장, 진실화해위원장,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국사편찬위원장에 이어 독립기념관장까지 주요 국책기관들을 친일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의 손에 맡기고 있다며 이는 역사 개조를 자행하는 역사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일본 밀정 노릇도 모자라 전범부 일본을 위해 역사 쿠데타를 벌이고 있다. 독립기념관은 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선양하고 올바른 국가 간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곳이다. 독립기념관의 존재 이유와 설립 취지를 생각하자면 어떻게 이렇게 반역사적, 반민족적, 반헌법적 임무를 임명할 수 있는가? 자주평화통일연대 상임대표의장 이용정 목사는 일제의 마지막 조선 총독 아베 노부유키의 예견이 실현되고 있다고 지탄했습니다. 이 목사는 아베 노부유키는 조선 땅을 떠나면서 일본이 조선에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놓았기 때문에 조선인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아갈 것이란 말을 남겼다며 우리의 독립운동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악스러운 것은 윤석열 정권은 아베 노부유키의 예견을 실현이라도 할 듯이 제2, 제3의 경술 국치라고 부를 만한 자발적 친일 4대 매국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 정의와 자주적 주권과 민족의 자존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근대성과 분단 냉전 체제를 극복하고 온전한 자주와 해방, 민주화 평화를 이루는 것이 시대의 사명이요 오늘의 독립운동입니다. 한편 종교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가 내년 2025년 한일협정 60년을 계기로 신한일관계 선언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일본의 완전한 면죄부를 부여하고 한일 군사동맹으로 자위대를 한반도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반헌법적, 반역사적 행위로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항일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해 다양한 공동 대응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 뉴라이트 인사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향해 친일파와 일제 식민 지배를 옹호한 데 대해 반성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윤실은 오늘 성명을 내고 김 관장은 그동안 여러 저술과 발언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해왔고 백선엽, 안익태 등의 명백한 친일 활동을 옹호해왔다며 이러한 언행들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독립기념관장으로서는 더욱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윤실은 특히 총신대 교수와 고신대 석좌 교수를 지내며 기독교계에서 활동해온 김 관장의 친일 옹호 행적은 초기 한국교회가 민족의 독립운동에 헌신한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해온 선배 그리스도인과 한국교회를 욕되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내 주요 교단 이단 대책위원장들의 협의체인 한국교회 이단 대책위원장 협의회가 어제 충남 천안장로교회에서 전체 모임을 열고 이단 사이비 규정 기준 표준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4월 이단 규정 표준 기준안을 발표한 한국교회 이단 대책위원장 협의회는 이번 모임에서 교단별 정서적 간극을 좁히기 위해 조직신학 강론별 포괄적 적용 지침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단 대책위원장 협의회가 마련한 포괄적 적용 지침안에는 신앙의 표준이 되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경뿐이며 성경 66권뿐이고 가감될 수 없다는 성경 계시론을 비롯해 신론, 기독론 등 조직신학 강론별 지침을 담았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71년 전 평신도들의 교회로 세워져 민주화 운동 등의 사회선교, 통일선교 등 다양한 선교 활동을 해온 교회가 최근 생태 문화와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며 새로운 선교 모델을 제시한 서울 향린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한국 전쟁 직후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모인 평신도들에 의해 설립된 향림교회. 지난해 6월 서울 명동에서 광화문으로 자리를 옮겨 도심 속 교회가 됐습니다. 향림교회의 4가지 창립 정신. 특히 민주화 운동의 산실로 잘 알려진 향림교회는 창립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선교, 통일선교, 민중신학 등의 독특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향림교회의 주일 예배. 예배의 전체가 일반 교회들과 다른 국악 예배입니다. 우리의 정서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진심 어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는 우리 향림교회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 그 고백의 실천 다짐이라고 해서 하는데 이제 그 고백에 따라서 이거 예전부터 홍구수 목사님 때부터였죠. 그때부터 계속 이것이 장려되어서 지금의 이렇게 예향이라고 하는 이제 국악 선교단 이 매주 예배를 그게 국악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 국악 선교팀을 구성해 우리나라 최초로 진행된 국악 예배는 다른 교회에도 영향을 미쳐 국악을 활용한 예배가 확산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처럼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 이 향림교회는 서울 한복판의 도심교회가 되면서 새로운 비전을 세웠습니다. 우리 향림교회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심교회로서의 전 정체성이 있거든요. 뭐냐면 도심 속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일구기 위한 어떤 한 전초 기지로 역할을 하자. 그래서 이 도심 속에서 많은 집회가 있고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가운데 향림교회가 도심교회로서 그렇게 기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자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데 명동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오면서 이 광화문에서 새로운 우리 그 선교들을 해 나가자는 그런 마음을 새로운 비전은 생태적 전환. 민주화와 통일 그리고 인권을 위한 그런 선교 활동, 교회 그 활동들을 선교 활동들을 많이 해 왔고요. 지금에서는 이제 기후 위기에 관해서 이제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이제 기후 재앙을 극복하는 그런 회개 운동부터 시작해서 극복 운동하는 데에서 지금 매진 중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생태적 전환을 위한 첫 번째는 광화문 성전을 건축하면서 교회 벽면을 태양광 패널로 설치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아파트와 집 사이에 딱 막혀 있는 도심지 중심가란 말이에요. 오로지 얻을 수 있는 건 태양광인데 태양광도 옥상에 하는 것은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육지책으로 벽면에다 붙이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로 에너지 사용량의 26%를 자가 발전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도들과 주민들에게 생태적 감수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알리기 위한 생태문화학교 운영. 3개월 과정의 생태문화학교는 이론과 현장 탐방을 통해 참여자들이 생태적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 먹거리 전환을 어떻게 하고 농사를 어떤 방법으로 자연적인 생태 농업을 할 건지, 그다음에 자원순환을 어떻게 실천할 건지, 그다음에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 돌볼 수 있는 통합 돌봄을 어떻게 실현할 건지, 그럼 이런 생태 전환의 교육을 어떻게 학생들이나 주민 할 건지, 또한 그렇게 포괄적으로 우리 그런 삶의 문화, 사회 문화를 바꾸고 나갈 수 있는. 생태문화학교를 수료한 참여자들은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바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사람, 주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일상 속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생명을 좀 같이 존중하고 같이 이렇게 느껴보고 감동하고 이 것들을 하는 과정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실무적인 부분에서 제가 해야 할 책임들을 좀 더 무겁게 느꼈다면 수업을 마치고 나서는 한 사람으로서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조금 방향이 잡혔던 것 같습니다. 도심 속 교회로서 생태 전환을 새로운 비전으로 내세운 향림교회. 기후위기에 대한 회개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기후 위기에 관한 정말 많은 이제 오랫동안 그런 얘기를 들어왔는데 이것을 정말로 그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마다의 자발적인 구체적인 실천 하나씩이지만 해나가는 실천이 가장 좀 필요한 때인데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는 이 기후 위기에 대한 죄책 고백, 회개 운동이 가장 먼저 절실하다고 필요합니다. 도심 속에서 생태와 신앙을 결합한 향림교회의 생태적 선교 모델.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고신대학교가 202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대전 대덕구 기독교협의회와 대덕구청 성우회는 조찬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고신대학교가 202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엔 이정기 고신대 총장과 유연수 고려학원 이사장 등이 참석해 학생들을 축하했습니다. 그동안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나만의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학업을 이어나가고 이제 마무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세계로교회와 창원 세광교회 등이 고신대학교에 발전기금을 전달했습니다. 대전 대덕구 기독교협의회와 대덕구청 성우회가 조찬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광복을 되새기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새로운 희망의 나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 울산 기독교총연합회는 울산 대암교회에서 광복 79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엔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가 나서 하나님이 임재하도록 잘못된 관습을 벗어야 영적 광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당분간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